주간 트롯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롯 다이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한민국 트롯계. 과연 또 한 주간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네. 정변의 올바른 예, 정동원 씨의 소식입니다. 매번 다양한 모습으로 놀라게 하는 저희 정동원 씨. 네. 이번에는 저번에 랩에 도전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영화제 레드카펫에 섰습니다.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영화계까지 진출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레드카펫은 영화계의 상징성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제26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이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가수가 아닌 배우로 참석을 했습니다. 영화제의 문을 닫아줄 테마작을 보여준다고 자리했습니다. 테마작 뉴노멀의 초미로 배우는 정동원 배우는 해방을 완전 배우가 돼서 레드카펫을 레드카펫을 밟았다는 거고 그게 그렇죠. 또 영화에 출연했다는 건데 어떤 영화인 겁니까? 네, 혹시 곰지암. 분자만 무서운 영화죠. 너무 무서워. 네. 네, 무서운 영화죠. 예, 그 무서운 영화를 네. 만드신 분이 이제 정범식 감독님인데 네. 이 정범식 감독의 신작이 뉴노멀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여기에 이 정동원 씨가 출연을 했는데 라인업이 무려 어깨를 나란히 한 배우들이 누구냐? 네. 최지우 씨, 이유미 씨, 그리고 샤이니 민호 씨, 피오 씨, 하다인 씨와 함께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뉴노멀 같은 경우는요, 폐막작 그 작품으로 선정이 돼서요, 이 GV 행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관객과의 대화를 이제 GV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얘기들을 했을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 데뷔를 되게 크게 하네요. 왜 부러워요? 왜 이렇게 시샘어린 아니 빛으로. 시샘은 아니고 예. 정말 대단해가지고. 정말 대단해요. 어린 나이에 맞아. 어떻게 보면은 많은 걸 이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걸 보면은 예. 참 대단하다고 느껴서. 그러니까요. 네. 정동원 씨도 그 호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연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서 정동원 씨가 이제 연기 분야에서도 좀 입지를 다지는 아이유 씨가 그렇잖아요. 그쵸. 아이유 씨가 이제 뭐 드라마도 성공시키고 요번에 브로커 영화로도 굉장히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그 화제를 또 그런 길을 걷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연기에 도전하는 스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그 미스터 트롯 2020년에 미스터 트롯이 끝나고 나서 네. 영탁 씨가 참 스타트를 잘 끊었죠. 예, 그때 드라마 꼰대 인턴이라는 네. 작품에 출연을 했는데요. 네. 정말 그 짧은 몇 신 만에 정말 굉장한 존재감을 보여주셨거든요. 맞아요. 그 영탁 씨는 이제 그 뭐 그런 작품뿐만 아니라도 뭐 그 TV조선 사극 바람과 구름과 비 같은 사극에도 이제 임영웅 씨, 이창원 씨, 장민호 씨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특별 출연을 했었는데 네 분 중에서 영탁 씨가 제일 좀 코믹하기도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줘가지고 네.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탁 씨는 앞으로도 드라마 쪽에서 좀 섭외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계속. 오, 네, 좋네요. 저는 그 가수분들 보면은 이분이 연기를 했을 때 이 배우의 얼굴도 같이 갖고 있나 보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거 진짜. 네. 배우의 얼굴을 가진 분들을 좀 굳이 고르자면 저는 네. 김희재 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어요? 예, 이 연기자의 얼굴에 좀 5명 중에서는 가까워 보이고 이 경찰 제복도 나름 어울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국장인데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예. 팬분들 너무 좀 속상해하지 마시고 예. 이 봤는데 나 지금 대사 외우고 있어, 나 지금 연기 중이야 이런 티가 아직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들었었어요.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기 때문에 네. 좀 연기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박혜진 씨가 영탁 씨랑도 호흡을 맞추고 또 김희재 씨랑도 호흡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이번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김희재를 이제 연기자로 봤을 때 어땠냐라는 이 질문을 기자들이 던졌어요. 트로트 가수라는 이 직업군 자체가 워낙 카테고리가 강하지 않냐.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배우라는 직업은 나를 지우고 새로운 캐릭터를 입는 작업을 해야 그렇네요, 되는데 그렇네요. 예. 대중이 봤을 때 트로트 가수가 나왔네로 먼저 보이면 이건 좀 몰입이 깨진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드라마 그러니까 뭐 앞으로 연기 작업을 할 때는 본인의 색깔을 조금 벗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굉장히 애정 어린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도 네. 이 가수분들이 연기자로서의 모습을 많이 못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다라는 각인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좀 많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지금 한 트로트 한 20년 차 선배 입장처럼 따뜻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 아니 근데 본인도 이제 연기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해야죠. 네. 뮤지컬 얘기도 사실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네. 연기에 도전한다면 어떤 연기에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궁금하다. 네, 뭐 중국 소녀 같은 거 말고요. 지금 약간 복장이 지금 누가 봐도 쿵푸 할 만한 뭐 중국 소녀 같은데 그런 거 말고 또 뭐 없습니까? 그냥 제가 평소에 그냥 재미삼아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명대사. 명대사. 네, 그냥 명대사. 꼭 그렇게 가져가야만 소리를 해줘. 정진영은 나가 있어. 네, 2001년인데 1억이나 가오랍니다. 뭐라고요? 뭔데? 범죄도시. 범죄의 도시? 또 있습니까? 아 있는데 이건 너무 삐처리가 많아가지고. 삐처리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그냥 뭐 이런 거 띠띠띠띠 아저씨의 한 장면인데 네. 58년 개띠 또 까이 야 이거 또 까이 야 이거 또 까이 야 이거 그거 진짜. 그거. 아니 근데 이런 거를 왜 외우지? 찰지다. 아니 이런 거를 왜 외워요? 자 다음 뉴스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정아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모니터를 굉장히 꼼꼼하게 했는데요. 우리 네. 다경 씨가 레베카를 아주 잘 부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레베카. 그런데 다경 씨처럼 요즘 트롯 가수들이 이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김호중 씨입니다. 일단 트바로티라는 네. 애칭답게요. 정규 2집 앨범을 클래식 앨범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앨범에서는요, 성악뿐만 아니라 이 발라드 감성이 느껴지는 크로스오버는 물론이고요, 라틴 음악, 정말 많은 장르에 도전을 하는 김호중 씨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기대가 되는 곡이 있는 게 제가 최백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구준비 내리는 날 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김호중 씨 인터뷰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백호 선생님의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만남이 돼서 곡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또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가 네네. 작곡에 참여를 했다니까 이루마 씨의 감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곡을 김호중 씨의 감성으로 어떻게 불렀는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고요. 기존 팬분들뿐만 아니라 나 클래식을 좀 쉽게 듣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란 그렇겠죠. 말이죠. 그렇겠죠. 이분들이 접하기에도 너무 좋은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완벽한 콜라보레이션 아닙니까? 네. 뭔가 클래식과 또 함께하고 또 이 최백호 선생님과의 그 뭔가 그 끈적한 듀엣. 정말 그 옛날의 그 감성을 그대로 살리는 이런 듀엣까지 완전 어떤 곡에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자는 누굽니까? 네, 첫 콘서트를 앞둔 영탁 씨의 첫 정규 앨범 수록곡들이요. 대부분 비트로 장르입니다. 살랑살랑 춤을 춰봐 신사답게 이 트롯에 국한되어 있던 이 본인의 색을 조금씩 깨고 나가는 그런 좋은 앨범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콘서트가 너무 기대가 되고요. 맞아요. 락 했다가 디스코 했다가 R&B 했다가 발라드 했다가 트로트 했다가 거의 맞습니다. 뭐 한편의 뮤지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이제 더 큰 영역에 도전하는 가수는 또 누가 있습니까? 네, 바로 명품 보이스 임영웅 씨입니다. 네. 임영웅 씨는 지난 5월에 발표한 정규 1집 I'm Hero가요. 정말 대단해요. 110만 장이 나갔어요. 110만 장을 판매하면서 역대 솔로 가수 신기록을 세운 바가 있는데요. 아 진짜요? 이때 활동을 하면서 댄스곡이에요. 무지개까지 활동을 해 보이면서 그야말로 임영웅 대히트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었죠.
정말 그야말로 장르 불문, 장르와 상관없는 임영웅 파워를 보여준 예입니다. 자, 그러면 트롯 가수들의 장르 확장에 대한 일단 팬들의 반응, 네. 그 또 매체의 반응 굉장히 궁금해요. 네. 네. 사실 요즘 트로트 가수들이 우리가 뭐 영역 확장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저는 이게 영역 확장이라기보다는 영역 파괴라는 단어를 썼으면 파괴까지 좋겠어요. 갑니까? 영역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음악과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음악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김호중 씨 예를 들었지만 뿌리는 성악인데 사실 발라드도 잘하고 트로트로 큰 사랑을 받았고 이번에 라틴에도 도전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임영웅 씨도 마찬가지로 트로트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발라드로도 굉장히 내가 잘 부를 수 있다는 걸 이번 타이틀곡으로 보여줬고 제가 가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트로트 가수라는 장르 안에 네. 본인을 국한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직 젊고 네.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것이고 도전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네. 그 장르 안에 나를 틀 안에 가둔다는 것 자체가 틀을 깨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상은 굉장히 반길만 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트로트라는 게 사실 60년대에 뭐 잘 아시겠지만 되게 중후한 창법이 있잖아요. 70년대에 들어서는 사실 그 록 사운드나 록 창법이 약간 들어간 트로트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서 약간 되게 처절하고 약간 슬픈 내용의 그 단조 트로트가 유행을 하다가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그것들이 이제 다 섞이면서 심지어 이제 세미 트로트라는 말까지 새로 생길 정도로 이렇게 트로트가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거듭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또 그 트로트 가수분들이 되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장르에 도전을 하고 하면서 또 트로트가 또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기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정말 큰 트롯 그리고 더 큰 음악의 길로 더 잘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더욱더 이 트로트의 시장에서 정말 이 음악적인 파괴와 또 본인의 모든 매력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소식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병근 기자님 준비하셨죠? 네, 이번에는 사실 조금 안 좋은 소식인데요. 김희재 씨가 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공연 기획사 측과 갈등이 빚어지면서 그 지난 7월 9일 날 예정됐던 콘서트가 결국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건 이제 기사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희재 씨의 소속사가 공연 기획사를 상대로 공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네. 총 이제 8회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이제 먼저 입금을 해야 된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입금하지 않았다,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공연을 못 하겠다. 이것이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연 기획사 측은 이제 처음에 3회 출연료를 지급을 했고 출연료 때문에 공연을 못 한다라면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서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콘서트를 3일 앞두고 공연을 무기한 연기한다 이렇게 네. 공식 발표를 해서 네. 최종적으로 일단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이후에도 지금도 약간 공방은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상심의 골이 깊네요. 예. 이게 콘서트 날만 기다렸을 이 팬들의 상심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김희재 씨를 사랑하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원만하게 합의가 잘 돼서 무대에서 정말 그 멋진 모습 보여주는 김희재 씨를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다음 소식 누가 전해 주시겠습니까? 예, 송가인 씨가 네. 광주 콘서트 개최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 광주면은 또 송가인 씨가 진도. 그렇죠. 네. 고향이죠. 그래서 전라도에서 더 또 사랑을 호응이 많이 받았죠. 많을 걸로 예상이 예. 되는데요. 2019년에 미스트롯 광주 공연은 뭐 3분 만에 매진이 됐었거든요. 그냥 키면 바로 끝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예, 전성 매진을 했습니다. 이번 광주 공연도 얼마나 또 많은 관심을 모을지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공연도 피켓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 또 누가 전해 주십니까? 김 국장님이 전해 주십니다. 네, 지금은 영웅시대 트롯대세 임영웅의 이 공식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수가요. 네. 무려 15억 2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어이구, 와. 와, 이야. 이건 이쯤 되면 이제 히어로가 아니라 제왕이에요, 제왕. 킹.
킹, 네. 킹 오브 킹. 네, 심지어 지난 6월 17일 이 공개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 음원과 영상은요. 예. 이 한 달도 되지 않은 7월 11일 기준 네. 2천만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11일이 안 됐는데 2천만 뷰를 돌파했다고요? 팬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와. 걸어다니는 신기록의 남자 했다면 신기록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대체 얼마를 벌까 이런 거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기준 예, 예. 한 달에 한 달에 1억 9천을 법니다. 한 달에. 한 달 수익이 1억 1억 9천만 원? 9천입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셋.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이명웅 씨 부자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뮤직비디오에 네. 이렇게 좀 많은 조회수가 나오면 네. 다음 뮤직비디오를 더 심혈을 기울여서 부담되죠.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이렇게 조회수가 대단히 잘 나오니까 예. 이러다가 이 해외 진출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외 진출 살짝 해야지. 나갈 것 같아요. 나가야지. 이제 나갈 수 있을 것 이 같아요. 정도면 충분히. 이 정도면 네. 밀려서 내보내야 돼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네, 임영웅 씨가 해외 진출하기 전에 네. 일단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네. 임영웅 씨는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광고계를 접수를 해야 됩니다. 아, 광고계 접수해야죠. 예, 손흥민 우와. 있잖아요. 소니 손흥민 씨? 손흥민 그리고 지드래곤 GD. 아, 그 샴푸 광고. 글로벌 스타들만 찍는 그 광고인데요. 네. 예, 그 차기 모델이 임영웅 씨가 됐습니다. 와, 그렇군요.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밌는데요. 그 임영웅 씨랑 팬클럽 임영웅 시대가 많이 또 기부를 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델로 발탁하는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영웅 시대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예. 이 샴푸 광고뿐만 아니라 이미 광고계에서 그 두각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유명한 게 지금 이제 임영웅 씨 정수기 광고. 아, 정수기. 많이 맞아요. 보셨을 거예요. 그 정수기 광고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걸 3년 했다는 건 임영웅이라는 그 모델의 효과가 굉장히 많다는 그렇죠. 얘기죠. 벌써 이 광고는 1,0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야, 광고계까지 완전히 접수한 이 정말 트롯 스타들인데 충분히 매출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광고에 계약이 있는 거고 연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트롯 스타들이 대체 몸값이 얼마나 되냐 궁금하잖아요. 아니 김 국장님은 돈 김 좋아합니다. 국장님은 김 국장님은 이 돈에 관련돼 있는 이 냄새를 잘 맡으시네요. 개코입니다, 그냥.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현장에 계시는 광고 기획자분에게 예. 오늘 제가 정확하게 몸값 그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궁금해. 업데이트 본인 거죠. 오, 진짜요? 근데 순위대로 말씀을 드리면 순위대로 5위. 5위. 5위는 정동원 씨인데 1억 3천에서 5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4위 바로 송가인 씨인데요. 송가인 씨. 이 송가인 씨 같은 경우는 2억 5천을 받습니다. 와, 바로 뛰네. 예. 3위 누구일 것 같으세요? 3위요? 예. 3위는 2,000원. 2,000원 씨. 저 영탁 씨. 영탁. 네, 3위는 장민호 씨인데요. 장민호 씨. 2억 6천에서 8천 정도를 받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안 나죠. 네. 1위가 혹시 예. 이찬원 씨. 2위는 누구일 것 같아요? 2위는 김호중 씨지. 그분을 또 뺐네. 저 죄송한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1위 아니에요? 1위? 1위는 임영웅 씨 아닐까? 1위가 영탁 씨입니다. 영탁 씨예요. 영탁 씨인데요. 3억을 받습니다. 3호. 예. 영탁 씨 최근 신곡 제목이 뭐였습니까? 영탁 씨 막걸리 한 잔. 막걸리. 전복 먹으러 갈래. 전복 먹으러 갈래 전복 먹으러 갈래. 저는요 이 영탁 씨가 조금 노리지 않았나? 노리지 않았나. 이 막걸리 이후에 완도군에서 이 전복 홍보대사 위촉을 하고 광고 모델로도 위촉을 했어요. 와. 광고 모델이 됐는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전복 판매량이요. 예. 전용 동기간 대비 동기한 대비. 466%가 늘었어요. 먹으러 갈래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완도 앞바다로 야,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영탁 씨 효과인 거네. 네, 그렇잖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트로트 스타를 모델로 쓴 이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위는 1위 후보가 너무 많습니다. 누굴까요? 누구? 바로 따상 가야 되는 그분. 지금 정체를 이영웅 시대. 영웅 시대. 예, 이명웅 이명웅 씨예요. 씨입니다. 금액이 과연 금액이 얼마일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4억에서 5억을 받습니다. 이 5위 액수와 차이가 좀 나는 편이고 아까 김호중 씨 얘기하셨는데 사실 김호중 씨도 이 넘버 2, 3 정도 안에 몸값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군대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됐. 이제 광고를 많이 찍어야 돼서 이제 슬슬 최근 평균가 시작하는 네. 단계니까 다경 씨도 다음에 한번 뭐 하시는 거예요, 다경 씨는? 그 네임이 있거든요. 하고 싶은 광고 어떤 거 있으세요? 광고가 들어오면 나 이 광고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생각해 본 거. 저는 네. 주류 정말 제대로. 예. 그래요. 네. 그리고 요거 솔찬이라고 하고 가방 안에. 요거를 네, 이렇게 네. 따서요. 네 아니 다른 것까지 미안합니다. 내가 한 상품 못 봤어.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회오리 돌리고 오. 다른 것까지 마시는 것까지 병째 마셔요? 네, 여기까지 좋다. 빠져들었어요. 확실히 이제 트롯 시장이 달라졌다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예전에 이제 트롯 가수분들이 이제 광고를 찍으면 뭔가 구수한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탈모, 가발, 뭐 숙취 뭐 이런 구수한 쪽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네.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특히 이제 톱스타들이 주로 맡았던 뭐 피자 그리고 뭐 샴푸 이런 광고에서조차도 이제 트로트 가수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트로트 가수들이 정말 주류로 올라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